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구속, 뭐 누가 구속됐다, 뭐 영장이 청구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또 실제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구속이라고 한다면은 뭐 교도소, 구치소, 뭐 경찰서 유치장 이런 거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언제는 재판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고 또 언제는 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유치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지만 머리가 떡져 있고 좀 많이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갑자기 간 거거든 이게. 드라마나 뭐 특히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장면은 보통 경찰이 체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체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범죄자가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뭐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장이라는 것도 기한이 있기도 하고 영장이 발부받았다가 영장 사용 못하면 그냥 체포를 못하는 거잖아요. 또는 내 눈앞에 지금 가해자 있는데 언제 영장 받아다가 이를 체포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범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미란다 원칙 이렇게 막 얘기하죠. 변호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은 위법한 체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 그 이후에 사후 영장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8시간 안에 이 사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48시간 안에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혐의가 없어요. 만약에. 혹은 혐의가 경미해. 그러면 이제 48시간 안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두부를 먹고 나오는 거죠. 그때도 두부를 먹나요? 그쵸, 보통 먹죠. 네. 영화 보면은 이제 유치장 갔다 왔는데도 엄마가 아들 유치장 나오면서 두부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면서 빨리 와, 이 자식아! 이렇게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를 했더니 혐의가 엄청나요. 그러면은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심리를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이제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엄청나게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는데 영장을 치기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풀려나야 됩니다. 그게 추격자에서 지영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고 48시간 안에 조사를 했는데 그 피해자는 죽었다고 하고 근데 일단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영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뭐 삭제됐을 것 같지만 쳤는데 기각당했거나 검찰에서 안 돼 라고 했거나 검찰은 안 된다고 했네요. 물어보니까 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네요. 물어보니까 기억이 다 나요. 그게 영화 갑자기 기억 나네요. 그래가지고 풀려나게 된 거고 또 경찰 유치장 같은 경우는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면회가 조금 용이합니다. 자유롭진 않지만 용이해요. 구치소 뭐 교도소는 막 미리 다 신청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장은 일단 가면은 웬만하면 보게 해줘요. 변호사는 되게 더 쉽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가면 되고, 혹 가족들도 잠깐 면회 시켜줍니다. 이런 점이 달라서 그 얼마 전에 유행했던 더글로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아마 이 사람 긴급 체포가 될 거예요. 이 사람, 약쟁이 이 사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최혜정이 와가지고 약간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치장 바로 앞에까지는 우리도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나와야지. 그렇죠. 얘가 나와서 이런 접견장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좀 다르지만 조금 유치장에서는 용이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장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 노란 머리 철창까지는 못 가죠. 그렇죠. 못 가죠. 유치장이 어디 관서에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가본 데 중에는 접견소가 접견을 할 수 있는 그 방이 접견실이 그 쇠창살이 있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안 가봤어. 네. 그래? 그래서 갇혀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 내가 접견을 해야 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쭉 볼 수 수 있는데 거네요.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용이하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동물원처럼 생겼어요. 그게 삥 둘러가지고 판옵티콘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제 그
관리자가 있고 이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 둘러져 있습니다. 창살이.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찰서에는 유치장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전 구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영장 실질 심사 다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절차를 말씀드리면 최 변호사님이 얘기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에서 절차는 구속 영장이라는 거를 첫 번째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에 검찰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될 만한 사건이다 아니다를 1차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뭐 보강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냥 기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검찰이 하는 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48시간인 겁니다. 이거를 또 일반인 중에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시점이 내가 긴급체포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신데 구속영장 청구를 48시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은 뭐 시간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직 이 사람이 수사 중이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범죄가 유죄가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지만 이 구속의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하게 되고요.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나면 보통 그 당일에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건지 기각할 건지가 결정이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결국은 이제 원래 긴급체포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구속 상태가 계속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를 만약에 내가 이제 거치고 나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절차입니다. 내가 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이 법률적으로 적법한지에도 다시 한번 심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기소되기 전까지 언제든 횟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구속 적부심도 영장 실질심사처럼 구속 적부심사가 법원에서 또 날짜가 잡히고 열립니다. 그럼 또 법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밝히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게 됩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는 이제 구속 적부심이 반대로 기각이 되면 구속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고 이제 기소가 된다는 거는 수사 중에 재판, 공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내가 구속 상태를 풀리기 위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청 청구 절차가 이제 보석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나와야 되는 게 법정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에 있어서의 법정 구속.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구속이 사실은 법정 구속일 것이고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판 결과가 실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구속 네. 처리가 되시는 거죠. 그거 보신 적 있죠? 실제.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는 것도 겪어봤고 공판을 진행하는 중에 법정 구속되는 것도 겪어봤고. 네. 그렇죠. 되게 난감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제 판결 선고 날 이제 법정 구속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재판 기다리느라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선고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조금 예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예상을 못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막 갑자기 막 눈물 흘리시면서 막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 향해 쳐다보면서 거의 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들어가시는. 그때 이제 문제가 차를 타고 혼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다 차 그쵸. 주차하시고 이제 그걸 회수를 못 하시는 맞아. 분들이 근데 이게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게 그런. 거기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 주인공 야구 선수가 네. 한참 그 차를 법원에 못 찾았다는 설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피의자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구속 적부심을 했어요. 근데 구속 적부심 결정문에 이 구속 적부심을 기각한다라고 하니까 영장 기각된 줄 알고 되게 좋아.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좀 아쉬워했던. 구속 적부심은 본인이 했으니까. 네, 본인이 했으니까 그게 기각이 본인이 나오면 한 본인이 건 안 기각된 좋은 건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구속에 관한 이제 그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